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강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부부의 친밀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소통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이 친밀도, 스킨십이 없는 부부라면 상당히 그 어떤 솔루션도 쉽지 않는 부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태 부분, 또 우리 이제 인간이 특히 남성의 이런 그 호기심, 네. 콜리지 이펙트라는 게 콜리지 있습니다. 이펙트. 예. 그 대통령 이름 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남자들의 바람기를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론인데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이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뭐 쿨리지 효과도 말씀하셨는데, 예. 어쨌든 이 수컷, 인간을 하면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여러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한 명의 그 상대방 하면 권태기가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본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섹솔로지 성학에서는 이렇게 네. 지적합니다. 남성과 여성, 화성과 금성에서 오는 네. 다른 종족의 성적 특징이 정확히 대별되는데, 특히 남성의 이런 그 바람기, 멀티 플레이를 하는 이런 그 습성은 뭐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 예. 그래서 남성의 이런 그 호르몬의 영향은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류의 조물주의 어떤 이론대로 열심히 수능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여러 남자들을 만난다는 거는 좀 그 본능과 그 이론에 맞지 않는 거네요. 지금 이제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 부분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그 이 권력 부분에서 여성이 낮지가 않은 지위를 가진 여성이 많아요. 공정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성도 많은 남성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제가 만난 분 중에 대부분 일반론은 아닙니다. 네. 어떤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걸 즐겨하고 또 본인이 그만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 남성과? 왜? 사회적 위치와 경제력과 지적 수준이 높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멀티 플레이를 남자가 하는 것처럼 하는 여성도 저는 상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을 이제 전제를 할게요. 결혼을 했으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안에서 이제 일부 일치해서 이제 한 그 배우자하고만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본능이다 보니까 또 권태기가 올 수가 있고 다른 이성을 또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외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결국 그 비율을 따지기 전에 남자가 주도적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외도를 누가 많이 주도하느냐? 100% 남자가 성으로의 초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성이 많이 한다고 봐야죠. 그럼 그 외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로움과 고독이고 고독, 외롭다. 또 관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런 거를 새로운 뉴 페이스를 통해서 충족을 시키고 행복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혼 사회가 크게 협의혼 같은 경우에 성격 차이가 많은데 이 재판까지 갈 경우에는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지 외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좀 다르다고 봐야죠. 어떻게 다르죠? 여성들은 네. 희노애락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정서적인 부분에서 부분 때문에. 결핍을 느꼈을 때 상대자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남성들은 좀 우애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남성들은 말 그대로 좀 동물적인 욕구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 외도를 통해서 행복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케이스에서 이제 아내분이랑 이제 부부관계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사이도 나빠졌어요. 그래서 남성은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내는 왜 또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아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나는 이혼 못하겠다. 그렇게 만약 조정이 왔다. 그럼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 인간은 행복 추구권이 있고 행복이 지려고 결혼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혼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부부관계,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빠져버린 거죠.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보고요. 그 과정에 이런 변호사님들의 노력들이 상당히 조정의 어떤 그 협상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좋은 지적이셨어요. 정말로 남성이 그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면 아내를 설득해서
충분히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이제 해줘야 된다. 예.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혼 말고 이제 조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내분이 이혼을 거부해서 조론을 하기로 했어요. 예. 조론을 하니까 그 남자가 그러면은 이 조론에는 내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는 것까지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정위원이기 때문에 네. 사인을 제가 해준 적도 있고 조론에 대한 어떤 계약서를 네. 저도 대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현재 조정위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조금 인정해 줄 수 있는 증거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성적 관계에 대한 부분을 옵션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유롭게 하겠다. 아 그래요? 네. 조론하기 전에. 근데 그것이 과연 계약서상으로 들어갔지만은 네.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그걸 용납할 수 있을 것이냐. 계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간통죄가 있을 때 이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알고도 용서한 경우에 처벌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전에 미리 그거를 동의한 경우에 처벌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형사적으로 그 조항을 유추 적용하면 성관계를 뭐 하는 거를 허락한다. 배우자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반론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혼도 안 한 부부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게 이게 민법 103조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효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명시적인 판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넣으면 다 효력이 있는데 불법적인 거를 넣으면 그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론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사생활 어디까지 또 인정할 건지 성관계까지 다른 이성 만나서 하는 걸 허용할 건지는 판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사법원에서 사안별로 네. 다른 판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계약은 성적 부분에 대한 그거를 허용하는 계약서가 들어가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참고로 제가 대법원 판례나 말씀드리면은 예, 2년 전에 예.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이 조론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이 부부가 파탄이 돼서 별거를 했거든요. 예. 별거를 하면서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남편이 소송 중에 뭘 알게 됐냐면 아내가 별거 중에 다른 남성을 만난 거야, 지속적으로. 아. 그래서 성관계까지 한 걸 알고 이혼 소송 중에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그 남성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이 됐어요. 이거는 불법행위 아니다. 어. 왜냐하면 별거 이미 파탄돼서 만난 게 어떻게 불법행위냐. 그것 때문에 혼인관계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이제 위자료 청구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 판례를 유추적용하면 조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혼인관계는 이미 깨진 거 아닙니까? 깨진 거죠. 네, 별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별거가 파탄이 돼서 별거가 된 다음에 계약서까지 썼으면은 그걸 상대방이 나중에 위자료 청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도 우리 원장님과 또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내용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원장님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